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딜까요? 불륜이 미사리. 안녕하세요.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륜의 성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2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 불륜이 많이 발생했던 어떤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발생한 데가 어딜까요? 불륜이 미사리. 미사리도 맞는데, 아무래도 등산 모임 이런 데서 좀 네. 실제 결혼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 건 그런 아니죠? 프로그램들을 아니, 영상에서 많이 보셨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동창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동창회 중에서도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옛날에 뭔가 기억에 남았던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순수했던?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친밀감, 내적인 친밀감. 왜냐면 워낙 순수했을 때 막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때 친구들이면 거의 뭐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순수했던 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과의 내적인 친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순수했을 때 만나다 보니까 서로 뭐 어떤 걸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착했을 때, 지금의 피디님보다 훨씬 더 이제 순수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적인 친밀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새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동안 못 보다가 아는 사람이긴 해. 근데 20년 동안 못 보다가 보면은 사실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뉴페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설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는 뭐 젖살도 좀 있고 통통한 이런 남자였어.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엄청 살도 쫙 빼고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되게 좋아지고 남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배우자는 배 나오고 관리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막 머리 까지고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관리 잘 된 그런 섹시한 남자 동창을 봤을 때 그 이성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에서 불륜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또 불륜의 성지라고 해야 되나요? 불륜이 있는데 어딜까요? 아마 요즘에 또 2030에도 네. 유통이 불고 있는 골프? 네, 맞습니다. 네. 골프가 요즘 또 이미 핫해졌죠. 골프 모임에서 또 이런 불륜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불륜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봐주겠다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터치도 자연스럽게 하고 하면서 이제 정분이 나는 거죠. 볼 치고 하다가 볼만 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골프가 뭐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18홀 이제 돌다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끝나고 나서 또 바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밥도 같이 먹고 술 한잔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병관 좋은 데서 골프 치고 같이 등산하는 느낌이잖아. 얘기도 많이 하면서 친해졌는데 술까지 한잔해. 그러면 긴장이 탁 풀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막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골프 모임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2대2로 짝을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유부남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아요. 밝히니까 여성분들이 오히려 경계심이 없이 그냥 같이 치러 가는 거죠. 그린피도 내준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골프 치고 하다 보니까 유부남이니까 당연히 뭐 이성적으로 접근 안 하겠지 하면서 이 유부남들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 안 해. 처음에 뭐 그린피 다 내주고 아주 매너 있게 뭐 비싼 거 소고기도 많이 사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 사람이랑 어떤 인간적인 정이 쌓이고 라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에 능력 있는 어떤 사업가나 이런 분들 중에 아주 하이엔드급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이엔드급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한두 번밖에 못 가봤는데 지인을 통해서, 그런 데는 회원권만 10몇 억이 되고, 그리고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부킹을 잡지도 못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회원권이 있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야. 또 그린피를 따로 내야 돼요. 근데 그 그린피가 회원권 있는 사람은 많이 싸게 되는데, 회원권 있는 사람이랑 같이 동행한 사람은 또 꽤 그린피도 세더라고요. 그런 그린피 세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쉽게 갈 수 없는 골프장에 데려가 주겠다 하면서 그린피까지 다 내주고 하면은 또 좋아하죠. 여성도 좋아하다 보니까 뭐 2대2로 아주 젊은 분들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륜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이거 좀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데, 사내 연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불륜 중에 한 강호라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내 연애가 한 30-40%가 넘어요. 굉장히 이게 상위권이고, 요즘에 또 맞벌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다 일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힘든 일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힘든 일 토로하고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뭐 사적으로라고 딱 하면서 이제 나 너랑 술 안 마셔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같이 뭐 프로젝트 하나를 했어. 같이 고생하고 야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걸 한번 회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데, 그 술만 마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직장도 있지만 거래
거래처 사람이랑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잘 안 됐다 헤어지면 또 그런 게 있는데, 거래처 사람은 사실 자주 안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랑 불륜이 있어도 숨기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이랑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이랑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같은 직장에 있다가 이제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을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인데, 남편분의 사건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전 직장에 다니던 그 남자분과 어떤 불륜이 있게 된 건데, 이 경우에 뭐 증거라는 게 크게 많이 없었어요. 카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거 위자료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영수증을 제가 그래서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뭐 술집 가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채집을 해가지고 증거를 잘 모아서 내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꼭 어떤 모텔을 간 영수증이나 사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둘 간에 어떤 술집을 간다거나 자주 빈번히 만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도 다른 정황 증거들과 함께 낸다면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불륜하는 장소는 피디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등산 동호회. 전통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죠. 저희 학교가 이제 관악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최근에도 한번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갔는데 그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인파들, 파란색, 빨간색 그 노스페이스 그 뭐 그런 거 입으신 분들이 3, 4, 5 모였는데, 딱 누가 봐도 저 그림은 배우자가 아니야. 그 3, 4, 5인 게 다들 이제 가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하호호 막 얘기하면서 내려오시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등산 동호회 같은 게 혼성이 또 많아요. 남자끼리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혼성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동호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동호회에서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짱이 아니야.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장도 하고 하면서 여성분들도 막 회장님 불러주고 하다 보면 관계도 또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뭐 회원님 회장님 하다가 그런 호칭이 점점 나중에 백수 먹고 할 때는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회장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또 특히나 등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풀리고 좋은 자연을 보고 자연 경관을 보다 보면 그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던 이런 게 풀리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죠. 거기서 이성과 같이 있다, 그리고 땀을 같이 흘리면서 또 힘들고 할 때는 등도 한 번씩 밀어주고 손으로 당겨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한다고 다 불륜이냐, 그런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게 경각심 없이 그렇게 하다가 스킨십도 많이 발생하고 서로 이렇게 숨도 이제 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등산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가시고, 등산 모임에는 가급적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게 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또 그런 불륜이 많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을 수가 있고, 네이버 밴드 동호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동호회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거기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신림사는 뭐 75년생 모여라, 뭐 무슨 띠, 뭐 개띠, 닭띠 모여라,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같고 하다 보면 이성이 모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어플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소개팅 어플, 데이팅 어플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어플이 또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어플명을 말하면 제가 뭐 광고기 때문에 저 변호사 유튜버라서 광고를 안 받는데, 그 또 재혼한 사람들, 돌싱들이 하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어플에서 당연히 재혼을 원하는 돌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마치 본인이 돌싱인 것처럼 속이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혼남인 양 속여서 모르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혼남이었어,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제가 실제 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자분은 실제 솔로였어요. 그래서 혼기를 좀 놓쳐가지고 이제 노처녀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남자분은 어떤 어플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재혼이나 돌싱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어플에서 누구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남자가 굉장히 뭐 매너도 좋고 뭐 외모도 훈훈하고 그래가지고 뭐 호감이 생겨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뭐 모텔도 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서로 연인들이 사귀는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했는데 알고 봤던 이 사람이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나서 이 여자분이 왜 속였냐 하니까, 사실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의 뭐 우리 리스로 산 지 한 3년이 넘었다. 뭐 이런 게 거의 전형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곧 이혼할 거다. 거의 각방 쓰고 있고 뭐 서로 뭐 그런 관계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걸 철석까지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계속 만났는데 자기 집에 상간녀 그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뭐냐 했더니 막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천만 원 소송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이런 것들을 몰랐던 사정들 그리고 알고 나서도 남자분한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번 했었고 진짜 한번 헤어졌는데 남자분이 또 집 앞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매달린 거야. 자기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현출시키면서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알게 된 건 맞는데 그래도 헤어질 거라고 말을 믿고 만난 부분이 있다. 이미 또 혼인관계에 많이 파탄이 나 있었고 이런 외도 때문에 파탄난 게 아니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감액이 돼야 된다. 이 남성분이 더 많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 80%까지 감액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뭐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가는 그런 게 탁 꺼지는 스위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없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유혹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 유혹에 내가 쉽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깨면서까지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이게 드러날 텐데 이걸 내가 깨고도 이 유혹을 내가 취할 것인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맞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